안녕하세요. 중국어 읽어주는 K입니다. 오늘은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마이너스 6.8%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발표된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4월 1일에는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되었고요. 이어서 지난 4월 10일에는 3월 CPI와 PPI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인 4월 17일에는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럼 우선 먼저 3월 중국 제조업 PMI, CPI, PPI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부 수치를 보기 전에 우선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조업 PMI라고 하면은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고 해서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부릅니다. 제조업 분야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향 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采购经理人指数라고 합니다. PMI 지수 산출 방법은요,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규 주문, 생산, 재고, 출하 정도, 지불 가격, 고용 현황 등을 조사한 후에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수치로 나타냅니다. 일반적으로 PMI가 50 이상이다라고 할 때는 경기의 확장을, 50 미만이다라고 할 때는 경기의 수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CPI는요, 소비자 물가 지수,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데요. 중국어로는 消费者物价指数, 소비자 물가 지수 그대로 한자로 해서 발음을 하거나 居民消费价格指数, 거주민 소비 가격 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PPI는요, Producer Price Index라고 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기업 간 대량 거래에서 형성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중국어로는요, 生产者物价指数, 생산자 물가 지수 그대로 한자 그대로 해서 중국어로 발음을 하거나 工业品出厂价格指数, 공업품 출고 가격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가늠하는 지수라고 하면은요, 생산자 물가 지수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 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3월 중국 제조업 PM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는요, 52로 전월 대비 16.3포인트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는 35.7이었는데요. 2008년 11월 제조업 PMI였던 38.8보다도 낮은 PMI를 기록을 하면서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3월 차이신에서 발표한 제조업 PMI는 50.1로 역사적 신저점을 기록했던 2월의 PMI 대비 9.8포인트 상승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국가통계국의 PMI와 차이신의 PMI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PMI는요. 자, 国家统计局统计发布 국가통계국에서 통계하여 발표하는 것으로 데이터는 이大中型企业为主, 자, 중대형 기업을 위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양번 샘플이죠. 超过 3000자, 샘플 기업은 30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이신 PMI 같은 경우는요. 中小型企业的情况, 자, 중소형 기업의 상황을 更能 反映이라고 했어요. 더 반영해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양번 지혜 只有 430자, 샘플 기업은 430곳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중국 국가통계국의 PMI는 대형 기업이 받는 영향을, 그 다음에 차이신 PMI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이 받는 영향 정도를 더 나타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요, 국가통계국에서 발표를 했던 제조업 PMI는 35.7이었고, 차이신에서 발표했던 제조업 PMI는 40.3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거는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중소형 기업보다도 대형 기업의 영향이 더욱 컸다. 그쵸?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3월에 국가통계국의 PMI 지수는 52였고 자이신의 PMI 지수는 50.1이었습니다. 자, 제조업 측면에서 대형 기업의 회복 속도가 중소형 기업의 회복 속도보다 좀 더 빠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이어서 3월의 중국 CPI 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중국의 CPI 지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 4.3% 상승하였습니다. 2월 CPI 같은 경우는 5.2였던 바가 있습니다. 즉, 3월의 CPI는요, 2월 대비해서는 낮아졌지만은 여전히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1분기 C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3월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는 도시가 4%, 3월 CPI 같은 경우는요, 지역별로는 도시가 4%, 농촌이 5.3% 상승을 했고, 항목별로는 식료품의 물가가 18.3% 오른 반면에 비식료품 물가가 0.7% 상승에 그쳤다고 합니다. 식료품 물가 중에서는 육류의 가격 상승이 78%로 가장 컸는데, 돼지고기가 116%, 소고기가 22%, 양고기가 12%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CPI 지수 같은 경우는 2월보다는 개선이 되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식품의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월의 PPI 지수는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월의 PP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 하락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요. 1분기 PPI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6% 하락 기록하였습니다. 중국의 PPI는 지난 1월에 전년 동기 대비 0%를 기록을 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월에는요, 마이너스권에 진입을 한 이후 2달 연속 지금 마이너스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PPI가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제조업 등의 분야의 활력을 나타내는 경기 선행 지표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볼 때 PPI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중국의 GDP는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서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6.8%를 기록하며 1992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2019년 같은 경우에는요, 1분기 6.4%, 2분기 6.2%, 3분기 6%, 4분기 6%, 전체적으로 2019년 전체적으로는 6.1%의 성장률을 기록을 한 바 있는데요. 2020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를 기록을 하면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2019년 중국의 GDP, 우리나라의 중국향 수출 의존도가 20%를 넘는 상황에서 중국의 GDP가 1% 하락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에 대한 영향이 0.35%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 중국의 GDP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성장률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이번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중국 통계국에서는요, 코로나19 발병에도 1분기 중국의 경제, 사회 발전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라고 긍정적으로 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중국의 기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은 下降 6.8%一季度中国 GDP 增速已公布. 자, 마이너스 6.8% 하락하였다라는 거죠. 1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 증가 속도, 그쵸? 이 공부하면은 이미 공표가 되었다, 발표가 되었다. 那美国增速可能是多少呢? 자, 그렇다면 미국의 성장률은 얼마일까요? 그쵸?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은
GDP 증가 속도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럼 아래 기사를 볼게요. 2020년 1분기 중국의 경제는 정시엔 하면은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两大特点,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났어요. 자, 首先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기사들 중에서 뭐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首先, 其次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앞에 首先이라고 나왔죠? 바로 밑에 其次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세 가지 특징을 얘기를 할게요 라고 할 때는요. 어떻게 나오냐면 首先, 其次, 最后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법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중국의 1분기 GDP 관련해서 중국의 경제가 두 가지 특징을 보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월과 2월, 恰逢 그러면 뭐뭐와 맞닥뜨리다 라는 뜻인데요. 뭘 맞닥뜨리냐면요. 영향을 받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맞닥뜨리다. 그렇죠? 영향을 받다 이런 거죠. 치아라는 것은 딱 맞아, 딱 맞닥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위는 뭐뭐로 인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춘절과 전염병,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使得 자, 요위 다음은 원인이었고 스더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춘절과 코로나 두 가지라는 영향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각각의 지표들이 균다 이런 의미예요. 균다 균일하게 다 이런 뜻이죠. 出现了大幅度的下滑, 대폭의 하강을 나타냈습니다. 지표들이 다 하락했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자면规模 이상 공예 증가值, 규모 이상의 공업의 증가치들이 동비下滑 13.5,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5% 하락한 것. 그 다음에 사회 소비품에 대해서 零售总和 하면은 소매 총액이에요. 소매 총액이 20.5% 하락한 것 등이 되겠죠. 비로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2020년 1분기 GDP 성장률로 봤을 때는 우선은 춘절과 코로나19 두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1분기 지표들이 다 하락하는 상황, 현상이 있었다. 이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요. 지수라고 나오죠. 3월 달 들어서 전국 각지에 루시 하면은 연속적으로 다 잇따라 이런 뜻이죠. 잇따라 후공 후잘 하면은 자, 상업 생산을 재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생산을 재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후공후찬 이 단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비록 경제의 그런 활력도가 여전히 지난 동기 수준으로는 회복이 되지 않았지만 렁웨이잖아요. 아직 뭐뭐 되지 않았다. 렁웨이 회부 하면은 아직 회복하지 않았다. 어떻게 회복하지 않았냐면은 上年 동치水平 작년 동기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않은 상태이나 그러나 지난 2개월간의 下行 趋势가 止住了. 이미 스탑이 됐다라는 거죠. 지난 2개월간 1월과 2월간의 그런 하강 내려가는 그런 추세는 이미 멈추고 일부 지표들은 왕회라선이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는 그런 게 시작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규모 이상의 공업들의 증가치가 전년 동기 대비 前2个月的下滑 13.5%, 지난 2개월간의 13.5% 하락했던 데에서 라회즈 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下滑 8.4%. 그러면은 1월과 2월은 13.5%로 하락을 했지만은 3월은 8.4%의 하락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13.5보다는 자, 회복이 된 거니까 라회즈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리고 사회 소비품의 소매 총액 같은 경우도 지난 2개월간에 20.5% 하락한 데에서 19% 하락하는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这意味着
뭐뭐임을 의미합니다. 3월 달이 已经是今年中国经济的拐点 하면은 전환점이다 라는 뜻이죠. 3월 달이 이미 올해 중국 경제의 전환점이 되었다. 从指标上来看, 지표적으로 봤을 때는 3월이 중국 경제가 开始转好, 전환이 되고 호전이 되고 후수하면은 얘도 다시 회복된다라는 의미예요. 회복되고 出现改善趋势,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这已经是不争的事实了 하면은 부정하면은 정이 싸우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부정하면은 다툴 필요가 없는事实다,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按照当前发展 발전되는 그런 추세로 봤을 때, 확산되는 추세로 봤을 때 我们认为一季度可能不是美国经济增速的最低点. 1분기가 미국 경제 증가 속도의 최저점이 아닐 거라고 본다 라는 거죠. 아닐 거라고 본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二季度应该才是最低点. 2분기가 최저점이 될 거다. 즉 미국은 1분기가 최저점이 아니라 2분기가 최저점이 될 거다라는 의미죠. 네, 이어서 보면요. 按照高盛集团的看法, 一季度美国 GDP 或将下降 9%. 按照 하면은 뭐뭐에 따르면이라는 거고요. 高盛 하면은 골드만삭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高盛集团이라고 하면 골드만삭스 그룹입니다. 골드만삭스 그룹의 견해에 따르면 1분기 미국의 GDP는 或将 하면 어쩌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9%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季度降幅将达到惊人的 34%. 분기 하락폭이 将达到 하면 뭐뭐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거죠. 惊人的 하면 사람들을 놀랄만하게 할 3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是二战以来最差的数字.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안 좋은 숫자입니다 라는 거죠. 圣路易斯联储라고 하면요. 圣路易斯라는 거는 세인트루이스고요. 联储 하면 연방준비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리얼 GDP 나우캐스트 모형의 예측에 따르면요. 美国第一季度 GDP 增速萎缩幅度或将达到两位数. 미국의 1분기 GDP 증가의 위축 정도는 或将 하면 어쩌면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할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요 메인 하면은 메일린은 메릴린치라는 뜻이고요. 也认为一季度美国经济降幅远低于二季度. 1분기 미국의 경제 하락폭이 2분기를 훨씬 더 뛰어넘어서 낮아진다라는 의미죠. 远低于 하면은 뭐뭐보다 더 낮아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일린의 首席投资总监 하면은 메릴린치의 수석 투자 총감, 투자를 총괄하는 크리스는 表示 나타냈습니다. 今年前3个季度 올해 3개 분기에 美国经济都将是萎缩. 미국의 경제는 다 위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其中第二季度降幅最大. 그 중에서도 2분기의 하락폭이 가장 클 것이다. 可能高达 30%. 아마도 마이너스 30%에 도달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왜냐면 앞에 짱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 30%에 이른다라는 거가 하락폭이 30%가 된다라는 의미니까 마이너스 30%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从第四季度开始 4분기부터 美国经济加速恢复
미국의 경제의 회복이 가속화될 겁니다. 但整个2020年 GDP 可能会下滑6%。 자, 그렇지만 전체 2020년 GDP는 6%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근데 요게 기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약간 내용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릴 린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메릴 린치의 투자 총감인 크리스가 얘기를 하기로는 앞에 3개 분기가 경제가 다 위축이 될 거다. 그 중에서도 2분기의 하락폭이 가장 클 거다. 그러면서 4분기 때에는 회복이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여기 맨 위에 골드만삭스의 견해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이지두가 아니라 얼지두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마 기자분께서 잘못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미국의 GDP가 9%로 하락을 하는데 분기 하락폭으로는 사람들을 놀랄 만하게 하는 수준이 34%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안 좋은 수치를 기록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에서도 미국의 2분기 이집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자분께서 잘못 쓰신 것 같아요. 2분기 GDP 증가 속도의 위축 정도가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릴 린치에서도 예런웨이 이지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얼지뚜가 되어야 되고 웬띠위 얼지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웬띠위 이지뚜라고 되어야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미국의 경제 하락폭이 1분기보다 훨씬 더 낮아진다라고 본다라고 해석해야 좀 더 좀 흐름이 맞는 해석이 될 것 같아요. 2020년 1분기 중국의 GDP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IMF에서 4월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어놓았습니다. 그거에 따르면은요,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 2020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1.2%의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2%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죠. 미국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9%의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중국 기사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국은 스스로를 볼 때 나름 1분기 최저점을 찍고 3월에서는 이제 3월에 들어서서는 회복되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앞으로는 GDP가 나아질 거다라는 자신감이 보이는 기사 함께 보았었죠. 반면에 미국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1분기가 최저점이 아니라 2분기가 최저점이 될 거다. 3분기까지는 계속 안 좋은 모양새를 보이다가 4분기 때 회복이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1분기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모쪼록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빨리 벗어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